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즈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늘은 뭔가 이제 턱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새 DM이나 이메일로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취업하고 나서 바로 이제 써먹으실 수 있는 꿀팁들도 같이 정리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요즘 이제 RN 취업 상황이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다들 불안한 부분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영주권이나 이런 것도 옛날에 비해 조금 어려워진 부분도 있다 보니까 오늘 영상은 그냥 무조건 희망회로만 돌리는 영상이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 그리고 도움이 되는 방향과 조언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첫 번째는 취업이 잘 될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한 게 사람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자기는 경력이 없는데 됐다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해도 취업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고 본인의 운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요즘 상황으로 이제 베이스라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요새는 RN freeze가 되게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병원 자체에서도 RN을 정말 많이 안 뽑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펀딩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아끼려고 많은 병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RN은 조금 돈도 많이 들고 이제 오너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파이어링 하기도 쉽지 않고 레이어업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permanent full time을 아예 하이어링 하지 않고 temporary full time을 하이어링 한다던가 temporary full time 말 그대로 계약직이거든요. 그래서 뭐 insurance나 뭐 benefit 같은 게 없어요. 장점은 그만큼 돈을 더 받긴 합니다. 그래서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솔직히 저희 같은 그냥 경력을 더 쌓는 사람들한테는 큰 부담이 없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아이가 있거나 이렇게 본인이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분들한테는 부담인 거예요. 왜냐면은 그 계약이 끝나면 연장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temporary full time을 많이 뽑은 편이고 혹은 이제 part time이나 casual 같은 경우를 훨씬 더 많이 고용을 하는 편이고요. RPN들을 오히려 많이 고용을 하는 편이에요. RPN들이 조금 더 저렴하기도 하고 비용상 그리고 레이오프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어렵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최근에 좀 됐는데 이제 NRT에서 RPM만 레이오프를 진짜 많이 당했어요. 물론 다른 롱텀 케어에서는 RN들도 레이오프 당했지만 그게 백파이어 돼서 오나가 그때 스윙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어쨌든 뭐 그런저런 이유로 요새는 취업이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경력자들도 취업이 많이 어려워서 실제로 저희 유닛에서 꽤 경력이 높은 사람들도 여러 곳에 지원하고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유닛에서는 연락이 많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저희 유닛에서도 R&D들이 permanent full time 많이 그만뒀음에도 그거를 다 replace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part time을 더 많이 뽑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새 RN이 취업하기가 조금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 누구를 뽑냐? 보통 인터널로 많이 뽑아요. 인터널가 뭐냐? 그 병원 안에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뽑거나 만약에 아웃사이드에서 뽑아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 혹은 레퍼럴가 있어서 뽑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레퍼럴도 솔직히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대 안 된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제 있는 유닛의 기준으로 보면 신규로 들어온 분들 중에 다른 병원 경력이 있는 분들 아니면 다 저희 병원 그 연합에 소속돼 있는 병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취업 시장 자체가 신규 친화적인 것보다는 좀 더 경력 선호하는 분위기가 훨씬 더 강한 분위기가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extern을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PSW라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질문들을 특히 캐나다에 있는 간호학생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게 extern이든 말 그대로 뭐 unit clerk이든 뭐 진짜 PSW든 경력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제가 매니저라고 해도 저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extern은 뭐 PSW도 마찬가지고 이제 병원 시스템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갭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병원 시스템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일이 굴러가는지 알거든요. 물론 간호학생들은 실습을 하지만 해봤자 컨설테이션이 아닌 이상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만, 그리고 이제 8hour 시프트로는 병원 시스템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clean utility room이라던가 뭐 dirty utility room, 뭐 black blood bank, 뭐 lab, 뭐 등등등 foley, 뭐 그냥 우리는 irrigation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환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익숙하고 시프트도 가고 브레이킹도 하는 것도 보고 이제 컨설트 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제 적응하는 것부터 다른 거죠. 그래서 extern 같은 경우나 PSW는 아무래도 경력이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저희 유닛에서 PSW 오래 했어요, 아니면 extern 했어요, 그런 친구들이 졸업하고 만약에 저희 유닛에 지원을 한다? 그럼 그 친구들이 뽑힐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현장에서 이제 겪어본 사람들이 적응을 빨리 하기 때문에 팀워크가 몸에 붙기도 하고, 또 이제 친근한 친구들은 이제 또 널스들도 친근하게 대해주면 되게 친하게 잘 지내거든요. 그거 역시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레퍼런스를 써줄 수 있고 레퍼럴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extern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된다, 이런 얘기를 같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많이 궁금하신 부분이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돼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어떤 분이 레퍼럴 없이 된다, 뭐 본인은 나 매니저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을 했다, 이렇게 하는 분들 봤어요. 근데 제가 글쎄요, 아무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이 될 가능성은 사실 엄청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되게 드문 편이고, 현실적으로 취업이 되게 잘 되는 케이스는 엑스턴 경험이 있는 학생, 아니면 컨설테이션을 그 병원에서 했던 학생들이 제일 많이 되고, 아니면 요새 만약에 그 government funding이 되는 new hire, 그 new grade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new grade hire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면 그거는 이제 government funding이 되니까 본인이 돈이 덜 들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경력이 있거나 referral 받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본인의 그 레주메를 다른 레주메들에 비해 좀 위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있겠죠. 왜냐면 저는 이제 사실 제가 레퍼럴 많이 해드린 케이스고, 제가 해드린 분들은 다 실제로 취업이 되셨고, 저한테 그분들이 되시면 저한테 이메일이 와요. 근데 그렇게 저는 이제 제가 레퍼럴해서 된 걸 알고 있는데, 이제 본인이 해서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돼서 될 수 있지만, 제가 어쨌든 해드린 분들은 다 제가 레퍼럴 해서 됐고, 그게 저한테 이미 이메일로 컨펌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해서 됐다는 게 이미 판명이 났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가능하면 레퍼가 있는 게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가고, 아니면 본인의 경력이 있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거기서 컨설테이션을 했거나 아니면 엑스터널이나 PSW 그 유닛에서 경험이 있으면 조금 더 하이어링 될 수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졸업하고 한국에 다녀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집에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하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국에 갔다 오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졸업하고 6개월 동안 한국에서 갔다 왔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조금 후회했어요. 왜냐면 분명히 행복한 시간이었던 거 너무너무 많고, 진짜 좋았는데, 물론 돌아왔을 때 이제 영주권 점수가 바뀌기도 했고 상황이 변하니까 타이밍이 좀 꼬이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어쨌든 저는 영주권 받은 상태인데, 이 이야기는 따로 영주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어쨌든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했다면,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을 했다면 영주권도 더 빨리 받았을 거고, 경력도 더 빨리 쌓았을 거고, 다음 마스터나 이런 것도 빨리빨리 할 수 있었겠죠. 경력 이미 다 찼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지금 또 RM freeze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이런 뭐랄까 RM freeze가 왔을 때 이제 생기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가 지금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잡는 게 맞고, 다 정리가 됐을 때 조금 버티고 그 다음에 다녀오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더 들어요. 5번째는 이제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 게 NCLEX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장 중요한 실전 질문이죠. 저는 뭐 옛날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도 있지만 물론 정보를 많이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가능하면 뭐 카카오톡에 이제 단톡방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이제 자료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죠. 자료를 받는 거는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세상에 구글에 넘치는 게 자료예요. 너무 많아요. 자료가 몇천 장씩 넘치. 그걸 다 볼 수 있냐, 그걸 다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냐. 그렇게 정리해서 투자를 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리하는데 그만큼 시간을 투자할 거냐 말 거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제 강의나 제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냥 그 이유는, 아니면 그렇게 정리된 다른 강의나 다른 책 보셔도 되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이미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싹 다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거기서 부족한 부분만 본인이 더 채워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줄였다는 부분에서 그렇게 정리를 한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 같고, 뭐 특히 제 생각에는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 혹은 외국에서 졸업을 하신 분들이 제 강의나 제 책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베이스라인이 다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에서 보시기 어렵다 하면은 이북으로 사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고, 뭐 책만 사시고 유월드 공부하시면서 같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 아니다, 나는 그냥 처음부터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다 찾아서, 이제 레퍼런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 찾아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그걸 그대로 공부하시는 것도 추천드릴 것 같아요. 어쨌든 유월드는 저는 100% 이제 유월드나 아처나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추천을 많이 드리고, 그 위에 이제 정리된 개념들이나 약한 부분을 보완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NCLEX는 분명히 일할 때 도움이 되지만 사실 실제로 일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하는 공부는 또 따로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고 마지막 6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되냐는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사실 되게 난관이죠. 근데 저는 영어가 안 된다,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일을 못한다, 그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어를 막 엄청 잘하지 않아도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뭐 저는 지금도 제 영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솔직히 그걸 느끼거든요. 이제 잘하면 잘할수록 더 느끼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원어민 애들하고 소통하다 보면 아무래도 벽이 생기고 내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애들이 말할 때 되게 많이 그냥 듣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항상 봐요. 그게 뭐 평상시가 됐던 환자가 됐건 닥터가 됐던 환자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항상 보고,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지 항상 듣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고, 영어를 못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왜냐면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first language가 영어가 아니니까. 그거는 뭐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병원에 first language가 영어가 아닌 사람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코어로 내가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것들을 환자한테 소통할 수 있느냐, 그리고 환자가 말하는 걸 알아들 수 있느냐, 닥터가 말하는 걸 알아들 수 있느냐, 널스나 PT가 말하는 걸 알아들 수 있느냐. 사실 리스닝 스킬이 조금 더 중요해요. 왜냐면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개떡같이 말해도 원어민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근데 원어민들이 말하는 걸 못 알아듣는다, 그럼 이제 의사소통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을 못 처리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뭐 환자를 이제 오더가 들어왔어요. 근데 스테이플 리무버를 하라고 했어. 근데 수술밖에 없어, 환자가. 근데 그런 선택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 스테이플 리무버를 했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못 알아듣었어. 그러면은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더를 새로 넣었는데 수출 리무버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수출 리무브는 했어. 왜냐면 트레이크를 제거를 했으니까 어쨌든 수출이 같이 뽑혔잖아요. 트레이크에 수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걔가 말하는 걸 알아듣고 what kind of suture are you talking about? 이렇게 한 번 더 무슨 수처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on the leg or on the neck 이런 식으로 confirm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리스닝 스킬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근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못 알아들어도 다시 물어보는 연습. 그런 걸 하시면 못하는 거 없어요. 그냥 조금 힘들고 조금 더 창피하고 조금 더 속상할 뿐이지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없는 것 같아 저는. 어쨌든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할 부분은 취업 후에 꿀팁을 정리를 해드리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파트 2로 넘어가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신규 간호사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제 다음에 취업 후 꿀팁 영상으로 바로 파트 2로 돌아올게요.